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RLC 회로, 즉 저항, 그리고 리액터, 그리고 커패시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로 인해 리액턴스가 생기고 임피던스가 생긴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에서는 저항과 이 임피던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공부를 했었지요.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전기의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학인 삼각비와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초 수학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삼각비와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맞긴 하지만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고자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전기의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고자 이 강의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딱 알려드리는 부분만 이해하시고 들어가셔도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너무 깊게 공부하면은 산으로 가는 배가 됩니다. 자, 전기 기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피타고라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어렴풋이 배운 기억은 날 건데, 그게 뭐냐 물으면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수학 같은 것을 접하신 분들은 바로 나오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뭐지, 피타고라스가 뭐 하던 사람이지 하면서 모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삼각형, 세모, 이 중에 하나의 각도가 90도, 즉 직각인 경우가 있는 경우가 바로 직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무조건 90도가 맞는데 다른 각도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남은 각도, 예를 들면 이 B에 해당하는 각도와 A에 해당하는 각도, 그리고 이 90도를 합하면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90도는 무조건 180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특징 중 하나이죠. 왜냐하면 이 180도라는 것이 바로 삼각형의 내각이라 그럽니다. 내각의 합, 안쪽으로 있는 각들의 합은 무조건 180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각도 A가 60도다. 그러면은 각도 B는 바로 나올 수 있죠. 60도 더하기 90도는 150도인데 180도를 만들려면은 여기는 30도면 된다.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성질이고요. 이걸 바로 응용한 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각도를 보지 마시고 이 선, 이걸 가리켜 이제 변이라 그럽니다. A, B, C 소문자로 이렇게 있는 게 이 변인데, 이 변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C의 제곱, 즉 여기를 가리켜 빗변이라 그래요. 빗변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같다. A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변이기 때문에 밑변 더하기 여기 이렇게 A에서 C까지 이렇게 세로로 그어진 걸 높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곱을 표기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또 달리 말을 하면은 빗변은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뭐 길게 알 거 없이 그냥 이 빗변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은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을 더해서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쉬운 예로 한번 간단하게 구해보면, 자, 이 높이가 3 그리고 밑변이 4다. 그러면은 이 빗변의 길이는 몇일까? 자,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빗변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밑변은 4라고 했죠. 4의 제곱 더하기 높이는 3, 3의 제곱이다. 자, 4의 제곱은 16, 3의 제곱은 9. 자, 그럼 16 더하기 9는 25. 루트를 씌우면 루트 25. 루트 25는 5와 같다. 즉, 여기 빗변의 길이는 5가 된다. 바로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는데, 특히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공부할 때도 중요하지만 바로 뒤에서 설명한 삼각비를 공부할 때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바로 삼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비가 이제 삼각함수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거라서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각함수에서 사인이라는 게 있고 코사인이라는 게 있고 탄젠트가 있고, 이렇게 이 세 가지는 거의 삼총사 같이 지내는데,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인과 코사인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전기 기초로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인이 뭐야? 라고 물으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우리가 A는 밑변이라고 했습니다. 밑변. 그리고 B는 높이, C는 빗변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사인이라는 것은 바로 C분의 B, 즉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하여튼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다, 이걸 알아두시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빗변은 분모니까 똑같은데 여기서 밑변을 분자로 넣는 거죠. 사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다. 이게 바로 코사인이라는 것은 알아두시고, 그렇다면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은 되죠. 그게 뭐냐? 자, 빗변은 빗변대로 지워지고 분모는 안쪽으로, 그리고 분자는 바깥쪽에 곱시니까 바로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다. 근데 이 탄젠트는 이렇게 알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역률 계산할 때도 나오는 공식이고 해서 누가 옆구리를 콕 찔러도 바로 나올 수 있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각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했냐면 바로 이 복잡하게 생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분하게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이해하고 나면은 오히려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을 그릴 때 있어서는 무조건 반시계 방향, 왼쪽 방향으로 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이 각도가 20도다, 그리고 45도다, 80도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 직각인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당연하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도 계속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했을 때에 그어지는 선의 모양이 뭐냐? 그 선의 모양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빨간색으로 그어진 선, 이거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따라 보시면 됩니다. 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높이가 제로였겠죠. 여기서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도를 유지하면서 점점 길어졌다가 90도 되는 지점부터는 다시 짧아졌다가 180도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길어졌다가 270도가 지나면 다시 짧아지겠죠. 자, 이해 안 가실까요? 다시 한번. 여기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면서 직각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0인 지점에서는 말 그대로 높이가 없으니까 제로예요. 그런데 90도로 갈수록 점점 이 길이가 길어지죠. 길어져서 90도 때 제일 높다가 다시 이렇게 180도 갈수록 떨어지고, 180도에서 다시 270도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270도에서 360도로 갈수록 점점 떨어진다. 이게 바로 이게 이제 그 순차적으로 그린 겁니다. 즉 여기 그 20도일 때는 이 정도 길이였다가 45도 정도에는 이 정도 길이, 그리고 90도에 가까운 80도는 이 정도 길어지게 되죠. 90도 때 최대한 길어지다가 120도까지 가는 지점에서 다시 짧아지고, 또 이게 220도까지 가는 지점에는 이 정도, 마지막으로 300도까지 갔을 때는 이 정도 가다가 다시 360도 한 바퀴 돌았다. 한 바퀴 돌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0도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높이가 없어진다. 이것을 이렇게 쭉 선으로 길게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기 계속 공부하면서도 이 곡선 많이 보셨죠? 바로 조류 전류가 흐르는 모습과 똑같은 울룩불룩한 모습, 주파수로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던 이 공식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자,
가장 길었을 때의 길이가 1이라고 보면은 언제 가장 긴다 그랬죠? 바로 이 지점이죠. 90도로 갔을 때와 270도로 갔을 때 이 길이가 가장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도가 가장 높은 지점에 있고 마찬가지로 270도저인 지점이 가장 길이가 길겠죠. 이때의 기준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0에서 이렇게 점점 길어졌다가 180도로 가면은 떨어졌다가 270도로 가면 높아졌다가 다시 360도로 가면 떨어진다. 이런 구조고요. 여기에서 표기된 각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라디안 각도, 즉 파이가 180도, 2파이는 360도, 그리고 2분의 파이는 90도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이거는 교류와 비슷합니다. 교류는 여기에서 이제 주파수 개념이 들어가서 1초에 60번 동안 이런 진동 운동이 반복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인과 코사인이 반대된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 사인에서는 이 높이의 길을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사인은 거꾸로 또 이 가로의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가로의 길이는 언제 가장 길까요? 바로 처음 시작하는 지점, 이 0도일 때가 가장 길겠죠. 거꾸로 180도에 해당하는 지점도 가장 길겠죠. 그런다면 이 가로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90도와 270도겠죠. 사인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이 길이가 가장 길고 똑같은 가로 길이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점점 짧아지다가 90도가 되는 지점에서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180도로 가면 점점 길어지고 다시 270도로 오는 과정에서는 또 점점 짧아지다가 360도로 가게 되면 길어지겠죠.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일 때 가장 길다가 45도 가면은 이 정도 길이가 되고 90도에 가까울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90도에서 제로였다가 다시 또 120도로 가면 또 길어지고 200도로 가면 이 정도 길이, 그리고 320도 지점에서 이 정도 길인데, 이걸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코사인에서 그리게 되면은 제로일 때 가장 긴 길이 1, 그리고 90도일 때 가장 짧은 제로, 마찬가지로 180일 때는 1이긴 1인데 반대쪽으로 가장 길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장 길고, 그리고 다시 270도일 땐 제로이다가 360도 왔을 땐 다시 가장 긴 길이 1.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인과 코사인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사인이 가장 잘 났을 때는 코사인이 가장 못 났고, 코사인이 가장 잘 났을 때는 사인이 가장 못 났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 좀 지저분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바로 이 사인에서는 이 높이에 대한 길이가 계속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0도일 때가 제로였지만 90도일 때 가장 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이 따라오는 걸 보면 0도일 때는 제로였다가 90도에서인 이 지점에서 가장 높고 180도에서 다시 0이었다가 270도에서 이렇게 다시 가장 길다가 360도로 오면서 다시 짧아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은 그와 반대로 높이가 아니라 가로의 길이, 밑변이 되겠죠. 밑변이 어떻게 변하나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한 이 30도 정도 되는 지점에서의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사인에서도 30도일 때 이 값은 얼마일까요? 딱 보시면 30도 정도 되는 지점에서는 약 0.5가 나오죠. 약 0.5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계산기로 들으면 0.5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걸 바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0도일 때는 높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로죠. 근데 30도일 때는 2분의 1, 즉 0.5 정도고, 45도, 즉 0도와 90도 사이의 중간, 여기서 말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 딱 해당하는 이 정도에서는 2분의 루트 2 값, 즉 0.7071 정도가 된다. 이게 절대적으로 0.7071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길었을 때의 숫자를 1로 봤을 때 이 45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0.7071 정도가 된다. 달리 말하면 70.71% 정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계산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기로 들으면 쉽게 나오지만 그냥 이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0.7071을 외우시기보다는 2분의 루트 2다라고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 사인과 반대되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면은 거꾸로만 그냥 적용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60도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3이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0일 때는 0이고 이 30도일 때는 2분의 1이지만 이게 달리 말하면 2분의 루트 1과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해당하는 45도일 때는 2분의 루트 2와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6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과 같아요. 그리고 다시 90도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2분의 루트 4와 같은데 루트 4가 뭐와 같아요? 2와 같죠. 그러면은 2분의 2는 결국 1. 즉 이 순서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리고 1. 바로 이게 사인에 대한 순서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과 반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온다. 즉 0도일 때는 1, 그리고 그 다음이 30도니까 30도일 때는 가만히 있어보자 생각해서 2분의 루트 3, 그리고 45도일 때는 2분의 루트 2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인 6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1이니까 2분의 1과 같구나. 그리고 90도일 때는 0이 되겠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꼭 외워두셔야지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좋고 시험 문제 풀 때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탄젠트 같은 경우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왜냐? 그냥 이걸 그대로 외우시면은 탄젠트 값은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사인 30도의 값이 몇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인 30, 이거 나 이거 모르는데 계산기 두드려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지. 그럼 0 다음 단계가 30도니까 뭐냐 해서 2분의 1이구나. 2분의 루트 1과 같으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는 거꾸로 1에서부터 점점 떨어진다 그랬지.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은 그 탄젠트 30도는 몇이 되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했으니까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그리고 사인이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번분수라고 그러는데 번분수 처리를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리고 안의 것은 분모로 하면은 루트 3 곱하기 1은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이미 지워졌으니까 1이 됐으니까 바깥쪽은 바깥쪽 길이는 분자로 가니까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여기서 보면은 3분의 루트 3이라 했는데 그게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다시 제곱 처리를 하고 그러면 루트 3을 곱한다. 그러면은 분자 쪽은 루트 3이 되고 분모는 3이죠. 그러면 3분의 루트 3. 그 값이 약 0.5774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젠트까지는 굳이 막 외우실 거는 없는데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굳이 이 숫자를 막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연산, 이 연산이라는 게 이제 딱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저 김기사가 저걸 언제 다 설명할까 하고 이게 닫기 버튼 누르신 분들 있는데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탄젠트 계속 말하지만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 뭐 코탄젠트니 뭐 시컨드니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뭐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인 A에서 B를 더한 값은 사인 A와 코사인 B의 곱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코사인 A와 사인 B의 곱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사인 제곱 A에서 코사인 제곱 A. 그러니까 사인 A의 제곱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두 제곱의 합은 1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공식만큼은 꼭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사실 전기 공부하는데 굳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심오하게 공부하실 분이라면은 봐도 좋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수학이 아니라 전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자격증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리고 삼각비, 삼각함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제 그 진상전류, 지상전류 그리고
유효, 무효, 피상전력 이런 거 이야기와 더불어 역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삼각함수의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가면 이제 계속 아무렇지 않게 뭐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면 코사인이 뭐야, 사인에다 코를 붙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인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역으로 말하면 사인 값을 궁금하면 코사인 값을 거꾸로 뒤집으면 사인 값이 나온다.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은 뒤에 설명하는 전기 기초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리하게 막 시간을 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제 강의가 이해되는 정도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전기 강의를 이해하신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공식만큼은 꼭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의 전기 기초 수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사옥의 운영개발은 크게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교육 분야는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양성에서부터 현장 기술자, 중간 관리자 등 모든 기술자를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신공법 실증 연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원가 연구 등 산학연의 전기공사 연구 활동 협조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